예, 안녕하십니까 정기풍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예, 위원님이라 해야 될지 후보자님이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로 불러드릴 거예요? 후보자입니다. 후보자님, 예, 정기풍 후보자님. 예, 이번에 거제시 제2선거구 연화장 옥포 1, 2동 아주까지 출마하시게 됐는데 이 선거구의 유권자들과 거제 시민들께 출마의 변과 함께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옥포에서 3선 시의원을 지냈습니다. 이제는 도의원에 출마하면서 아주동민 그리고 연초, 장목, 하청 면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거제가 정말 성장도시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동부권 또 북부권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많고 또 힘든 지역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후보로서 여러 가지 각오를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고 정기풍을 관심으로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데 초반에 거제시장 출마설도 많이 있었고 준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으로 선회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시민의 부름을 받는 자리는 뭐 어느 곳이든지 당원으로서도 마찬가지겠고 또 유권자들한테 심판받는 이런 자리는 어디든 관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시장은 행정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또 거제 전체 24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행정의 오케스트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반해서 도의원은 조금 다릅니다. 도의원은 도정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수립하기도 하지만 중앙 부처와 거제시와 연결고리 역할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제시의원으로 3선을 했기 때문에 행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의원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이 삼선 의원을 지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뭐 개인적으로 의정 활동을 평가하신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기초의원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시정의 견제기관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의 소소한 민원 문제부터 그리고 대형 사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의회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면모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평가한다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방 분권의 운동에 철저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거버넌스 행정체계 구축에 노력을 해왔고 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3회 수상을 했습니다. 그 면면에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까 그런 것들이 저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하나 여쭐게요. 예, 얼마 전에 뭐 집에 상사가 있었었는데 심심한 일을 이 자리에 들여서 다시 표합니다. 지금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정말 뭐 얼마 전입니다. 92세 되셨던 저희 노모가 하늘에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큰아들하고 작은 딸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머님을 같이 제가 모셨는데 31년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사실 도의원이 되는 모습도 좀 보고 가시고 그리고 조금 더 계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하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평안하게 잘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당선된다면 제일 먼저 어머님 영정에 당선증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예, 잘하시네요. 예, 그 사모님이 내조 잘하시는 편입니까? 제 집사람이 저의 뭐 그 모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저하고는 뭐 정말 제 집사람이 없으면 제가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제 집사람이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정치에 탁 입문하게 된 뭐 결정적인 계기나 이런 건 없었나요?
정말 우연하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 운동을 하면서 그 대학 강단에 한 10여 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학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역사회복지 운동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 빈부의 격차라든지 환경의 위해감, 또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걸 구상하다가 그러면은 정치에 한번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새로운 정책들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어떤 사회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 또 사회 소외계층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역할을 꼭 제가 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져보았습니다. 후보님, 예. 그 시의원에 대한 이미지는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각인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도의원에 당선되신다면 어떤 도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예, 도의원의 역할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거제시에 여러 가지 수건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제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은 광역단체 그리고 정부 부처와 연결고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3선의 시의원 경험을 통해 가지고 거제시의 현안 문제들, 특히 광역단체에서 해야 될 문제들, 또는 정부 부처가 그 정책적으로 펼쳐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접목을 시키고, 또 중앙부처에 연결을 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들을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도의원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지역구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든지 생각해 두신 공약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것이 교육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향토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제대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30년 정도 된 대학인데, 이 대학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학령 인구가 좀 줄어들면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를 제대로 이렇게 영입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자칫 대학의 위기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거제대학교,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보다는 광역단체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이제 정부 부처에서 교육부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될 일, 이런 부분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선거구가 조정됐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는지, 또 하나 더 붙이자면은 지역구가 좀 많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시의원보다도 특별한 어떤 나만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슈가 있다면 어떻게 있습니까? 예, 사실 지역구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연초, 하청, 장목면이 있고, 그리고 옥포 1, 2동이 있고, 그리고 아주동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성은 대우순하고 접목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연초, 하청, 장목은 북부권으로서 또 창원시와 부산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제가 공약 사업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농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접목할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관광 분야라든지 아니면 대우수선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소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우리 노동자들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고, 또 주거 문제 또는 환경 문제, 그리고 교통 문제라든지 또 다른 면에서는 복지 문제까지 이렇게 접목할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같은 맥락에서 제가 공약들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밝혀주세요. 예, 가장 이제 시급한 부분이 대우선의 매각 문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현대중공업으로 M&A가 진행이 됐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기업 결합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그 무산된 이후에 그 동안에 그 치유할 부분들도 있고 또 산업은행이 지금 20년 동안 대우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빨리 독자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대우선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중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우조선이 주인 찾기는 이루어져야 된다? 매각은 그렇습니다. 이루어져야 된다. 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 출마 기자회견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집권 여당에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을 좀 더 붙여주십시오. 예. 어떤 내용인지. 예, 저희가 어제부로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들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에 여러 이제 정책들이 있지만은 보다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를 좀 더 낫게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책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뭐 국회의원하고 일단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의사 전달이 빠르고 또 정책적으로도 도움이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선 정책들 중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공약으로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접 우리 거제시 당협에서 여러 현안 사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중앙당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고 또 그것들이 각 부처마다 정책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정부에서 행하는 이런 정책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가장 현안 문제로 대두됐던 이런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되고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책들과 함께 빠르게 펼쳐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게 바로 집권 여당의 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주동이 이제 우리 정기평님이 시연 때 담당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면 아주동의 어떤 공약이 나름대로 이렇게 먹혀야 표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동의 제일 시급한 문제라든지 아주동에 필요한 공약은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다. 예, 뭐 아주 지역은 2005년도에 아주 도시개발 조합이 설립이 되면서 정말 새롭게 거제에서는 신도시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층 유입이 많고 특히 대단지 아파트가 줄줄이 서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단지에 와 계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문제들이 뭐냐면은 주거 단지는 굉장히 잘 돼 있는데 환경적으로 정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놀러 갈 어떤 공간들 소위 이제 사람의 신장으로 보면 허파 같은 기능, 숨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차난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수단이라든지 또는 아주 상동간 터널을 이용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얼마 전에는 아주 터널에서 역주행 사고가 있었습니다. 큰 사고가 있었고 또 사망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제가 고민을 했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공약에 넣었습니다. 반드시 공약에 넣은 내용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드릴게요. 아주동만 이야기하니까 연화장 우리 유권자들이 좀 수술할 것 같고 그래서 연화장과 오플리동에 어떤 공약이나 집중적으로 사업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으신 말씀이시죠? 예, 연초하청 장목은 우리 북부권입니다. 거제에서는
그런데 사실 북부권이 우리 거제에서는 또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국도 5호선이 있는데 마산의 구안면까지는 정말 4차선 도로로 잘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해상 교량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 장목의 구영에서부터 연초 삼거리까지 그냥 1차선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고 이것이 최근에 통영까지 국도 5호선이 연결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장목 관광단지라든지 아니면은 가덕도 신공항 이루어지면서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이 조금 더 발전하려면은 정말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져야 되고 특히 관광에 관련된 부분, 저도의 그 완전 이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해양 크루즈 선이 그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여러 가지들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시방에 보면은 그 잘 아시다시피 매미성이 있습니다. 매미성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관광의 인프라들을 좀 더 만들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북부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하나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가덕 신공항이 개항된다면은 그 북부권 그러니까 장모 부분이 어떤 배후 도시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뭐 그에 대해서 견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가덕도 신공항이 이루어지면 정말 우리 부산보다도 거제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제가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장목권 아니겠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는 도시 계획이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부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 중에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도로망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하고 거가대교가 뚫리면서 장목권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하고 가까우면 도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그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 관광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이었었는데 실제 거가대교 통행료가 전국에서 가장 비싸고 그리고 관광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거제시의회에서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참여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뿐만이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 이후의 문제들을 빨리 용역을 통해 가지고 미리 그림을 그려놔야 부산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곳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우리 거제 시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 가덕 신공항도 이야기해 주셨고 대우조선 백악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우리 사곡 해양 플랜트 산단 국가 산단이죠. 요거에 대한 좀 견해를 좀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거제는 조선 산업도시입니다. 명실공히 세계적인 기업인 대우조선 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에 상선과 해양 플랜트 비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해양 플랜트는 사실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우조선 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그래서 해양 플랜트와 관련된 집적된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 산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벌써 68개 기관에 그 승인을 다 받은 상황입니다. 마지막 국토부 승인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아예 승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어떤 피해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수요 조합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벌써 많은 기업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대우선 해양과 삼성중공업이 투자를 직접 해라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반드시 국가산단은 승인되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우선 해양과 삼성중공업이 해양 플랜트를 수주를 해서 정말 적정한 가격에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보면은 해양 플랜트 분야가 블루오션으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기기 장비제입니다. 지금 현재 대우와 삼성에서 또 현대도 마찬가지고 기기 장비제의 80%가 외자재입니다. 이 외자재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이것을 국산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장기적인 면에서 대한민국이 해양 플랜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국산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러려면 외국 기업도 유치할 수 있고 제가 경제자유구역청도 제안을 드렸는데 거제권 경제자유구역청에 해양 플랜트 산업들이 자리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양 플랜트 클러스터입니다. 해양 플랜트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송진포에 해양 플랜트 산업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1단계만 완료되어 있는데 거기가 R&D 연구 개발 기관입니다. 해수부 산하에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제가 생산 시설이 있고 또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이 만들어지면 우리 R&D 한국 여러 가지 기업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연구기관들이 있고 또 거제대학과 함께 폴리텍 대학이라든지 고용노동부와 함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만들어지면 명실공히 해양 플랜트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본다면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거제의 아파트 문제. 헌 집은 비고 새 집은 가고. 네. 그래서 시골집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제는 헌 아파트가 생겨버리는 살지 않는 헌 아파트가 생겨버리는 현상인데 지금도 거제에는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것과 현재 허가가 나 있는 부분들이 실제 수요를 넘어서고 있고 외부 부동산에서 들어와서 흥행만 시켜서 분양을 해놔놓고 막상 입주를 하려고 그러면 아파트가 텅텅 비어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어느 도시나 이제 이 성장 과정에 보면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택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자연 생산 인구, 출생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가 자꾸 들어서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소위 사람이 살지 않는 빈 공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빈 공가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새로운 신규 아파트들이 자꾸 들어서는 것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자꾸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그 건설 회사들은 그 실수요자들의 어떤 마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고객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군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거제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주거 환경 개선을 하고 또 아파트 가격 상승을 낮추는 요인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부동산 전체를 놓고 봐야지 인구 수나 아니면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거제에 주택 수요를 좀 더 줄여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거제 시민들은 신규 아파트 그만 지어라. 예. 네? 그 지금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기평 후보자님은
많이 지어놔놓고 사람이 많이 들어올 거다? 그러면 자연 거제 경기에서 집값이 내려가고 대출 받아나는 사람들이 대출 상환을 못하고 이런 경기 악순환이 되는데. 저는 이제 아파트를 많이 짓자 이런 내용보다는 아파트는 공급 수요 조절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돼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우리 거제의 성장세로 봤을 때 특히 새롭게 이주하시는 분이라든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은퇴를 해서 새롭게 나의 공간을 갖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실수요 정책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분별하게 아파트 짓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특히 산 꼭대기에 봉우리를 밀어내고 난개발 형식의 아파트를 짓는 것은 저 단호히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봉 후보님이 한 3선을 해오시는 동안에서 거제에서 상당히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들이 복지 문제입니다. 복지 전문가이시니까 그러셨을 건데 희망복지재단의 탄생부터 거제 종합복지관의 민관 위탁 문제까지 지금 우리 정기봉 후보자님이 희망복지재단과 거제종복과 장애인복지관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본래 이제 그 희망복지재단은 우리 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그런 기관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시에서 출자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재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다만 지금과 같이 거제에 있는 3개의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관하고 같이 겹쳐 있다가 이번에 새로 복지관을 이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상당히 그 고통을 좀 받은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그 해고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고자를 복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지 아니면 치유되지 못하고 잠재되어 있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제 시민들을 위한 복지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제시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시민을 위한 복지관 또 복지운동의 어떤 천병 역할을 하는 큰 집 역할을 하는 그런 복지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정기봉 후보님, 그 도의원 당선이 되시면 어떤 분과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뭐 사회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먼저 상임위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들 유치라든지 아니면 대우선, 삼성중공업 살리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예, 우리 복부권에 출마를 하셨는데 예. 복부권의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관광산업에 대한 복부권 관광산업에 대한 어떤 공약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북부권이 가진 장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하고 바로 연결이 가능하고 또 우리 그 창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된 교량이나 아니면은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북부권에는 관광자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조그만한 이런 도구가 없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장목 관광단지 97년도에 착공을 하고 난 이후에 대우그룹이 갑자기 해체가 되고 그리고 건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외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다행히 경상남도에서 그 부지 매입을 통해 가지고 장목관광단지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세우고 있고 또 새롭게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거제에 오셔서 국제 컨벤션 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국토 5호선의 해상 구간 그리고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KTX가 우리 장목권을 지나서 우리 그 가덕 신공항하고 연결된다면 제가 볼 때는 거제에 가장 핫 이슈가 되어 있는 관광 산업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그렇게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 산업에서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교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또 위험한 구간이 많습니다. 대형 버스가 지나가기에 상당히 어렵고 또 인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회 간접 자본 이런 걸 떠나서 안전 문제하고 직결되고 또 이 굴곡도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선 시의원을 지내셨으니까 여쭤봅니다. 경찰서 이전 관련해서 주민들이 몇 년 동안 계속 말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찰서가 당초에 장성포에 있었습니다. 장성포에 있다가 84년도에 옥포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사실 옥포에 지금 있는 거제경찰서는 거제경찰서 위상에 걸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좁습니다. 80년대 당시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경찰 인력이 늘어났고 또 1급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새롭게 신축해야 된다 이런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옮길 곳이 바로 그 행정타운이었습니다. 행정타운이 공사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경찰서 신축 예산은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신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이제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노력을 해서 지금 빠르게 그 행정타운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타운이 부지가 이루어지면은 가장 먼저 들어갈 곳이 바로 거제경찰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내년까지 공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때까지 가능할까요? 저희가 내년 4월인가 아마 예, 그래서 시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현재 방식은 행정타운에 나오는 그 토사를 버릉매각 버럭들을 판매를 해서 조성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성하는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제시가 좀 더 빠르게 가는 수 있는 방안은 시 예산을 선투입을 하고 계약 조건을 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선투입된 예산을 가지고 빠르게 조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을 갖출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왜 이게 빨리 가져가야 되느냐 이미 거제경찰서 신축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4년도까지 신축하지 않으면 반납될 또 그런 상황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거제시정에서 빠르게 어떤 부분들을 빨리 선행시켜야 되는지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예산을 빨리 신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춰야 된다. 그러려면 시비를 좀 더 먼저 투입을 해서 거럭을 좀 야적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부지 조성을 먼저 끝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거제시가 우리 전두평 후보님 말씀처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그걸 시행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버릇 매각에만 의존을 했고.
그 이유가 있었죠. 예를 들면 이제 세경종합건설이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부도 처리가 됐고 또 하도급 업체가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기간들이 상당히 오래 걸렸고 또 뭐 법적으로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다른 일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빠르게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버럭 수요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건설 경기가 낙후되다 보니까 버럭 대금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생산한 생산 비용과 판매 대금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 시 차원에서 보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시의원 활동하시면서 우리 지금 국회의원님 좀 답변하기 곤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예. 위원들 간에 제일 소통이 안 되시는 위원님이라고 소문도 나 있습니다. 정평이 나 있는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위원 생활 하시면서 또 지위원님 한 분하고는 상당히 많이 또 언성도 높이고 서로 그 어떤 갈등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불거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식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고집불통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시민들을 위한 고집불통이죠. 예를 들면 저 개인보다는 시의원으로서 반드시 해내야 될 그런 사명감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 문제에서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어느 부분에 어느 대상을 먼저 지원해야 되느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저는 기초의회는 당적과 관련된 그러한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당리당락에 의존해서는 결코 거제시의회가 좀 더 발전하기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면 시장과 같은 당이다 해서 거기에 다 뭐 소위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렇지만은 거수기 노릇을 한다면 그건 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을 제대로 고쳐달라고 또 시민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해달라고 주민들이 시의원으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맞지 마치 정당 간의 싸움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상호 간에는 서로 존중을 합니다. 굉장히 존중하고요. 저 또한 제 견해가 반영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그걸 수용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기대감 또 주민들한테 약속한 바 또 정기풍의 어떤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은 결코 다른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위원들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설득이 부족했다는 생각은 좀 안 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설득과 또 토론은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토론은 굉장히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의사 결정이 되면은 그 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뭐 표결에 의해서 의사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승복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안 됐다 하더라도 차후에 얼마든지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의원 동안에 12년 동안 아닙니까? 그동안 가장 아쉬웠던 거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예, 가장 아쉬운 점은 사실 대우선 매각 문제입니다. 제가 대우선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또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우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책임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기업으로서의 역량 이런 것으로 봐서는 기업을 살리는 입장에 서주는 것이 맞다. 그러나 어떤 작은 잘못된 문제들 또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다하지 못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업이 존속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전에는 대우그룹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우그룹 산하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있었고 또 그룹 산하에서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우그룹이 해체되고 나서 어려움이 이제 있었고 20여 년 동안 20년이 넘도록 지금 산업은행이 지배하에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산업은행이 새로운 대우선의 성장 방안을 같이 고민해주고 저희 거제시의회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구성원들의 어떤 고용 문제라든지 지역 기업으로서의 사회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선거는 승리하셔야 되니까 우리 거제 제2선거 도연 제2선거구 유권자님들한테 정기풍위를 꼭 뽑아주십시오 하는 말씀이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주민 여러분, 제가 경남 도의원 제2선거구에 출마했습니다. 거제시의원 3선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비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낙후되어 있다는 연초, 하청, 장목 이 북부권 관광 자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교통의 원활화 또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옥포와 우리 아주는 대우조선과 인접해 있습니다. 대우선이 잘 되어야 지역 살림도 잘 됩니다. 대우선이 그동안에 매각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침체되었고 또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도 굉장히 아픔을 많이 겪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대우선의 구성원으로서 또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고 어떻게 하면은 대우선의 발전 방안을 잘 만들어내고 또 이를 잘 지역 경제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구상을 해서 잘 사는 옥포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아주 도심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기풍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에 가서도 시정 못지않게 정말 1등 도의원의 노릇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경남 도의원 전기풍이가 만들어내겠습니다. 화이팅! 잘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